학년 학생들 오늘 이제 교과서 250쪽입니다. 전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남산공원에 있었던 이승만의 동상인데요. 지금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동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이때는 거의 이승만을 신격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1950년대에 아시아 최고 높이를 자랑한 동상이에요. 이승만의 동상이고요. 이승만 생일이 임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했고요. 버스와 전차에 꽃장식을 달았고 또 이승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대요. 서울의 명칭을요, 이승만 호를 따서 우남시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노래인가 봐요. 이승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멸공정선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용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뭐 거의 국가에 대한 맹세처럼 이렇게 이승만에 대한 맹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요, 1948년이죠. 초대 대통령이 돼요. 자, 이때는 4년이고요. 대통령의 임기가 그다음에 연임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자, 1952년이 되면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48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간선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죠. 그런데 이대 국회의원은요, 반 이승만 세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질 않겠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거죠.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발췌 개헌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6.25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1952년이고요. 전쟁 중에 부산에 임시 수도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이승만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면서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헌병대로 연행했고요. 그중에 10명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치파동을 일으켜놓고요. 국회에서 토론도 없이 기립투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죠. 기립투표니까 다 보는 데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예. 국민들이 뽑는 게 직선제잖아요.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이제 뭐 연임까지는 그런다 치는데 문제는 계속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미 이승만의 나이는 80대입니다. 예, 나이가 워낙 많으시죠. 예, 엄청 많으신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계속 대통령 하고 싶었나 봐요. 자, 2년 후에 54년도에 또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헌법을 고치는데요. 이 개헌은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자유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성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그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개헌이라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겠죠. 개헌안을 발의했고요. 자, 의결 정족수가 136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국회의원 제적이 203명이거든요. 3분의 2가 찬성을 하려면 135.333명인데요. 136명이어야 되겠죠. 사람은 자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135명이 찬성을 해가지고요.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이요, 막 서울대 수학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4.4.5입,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리는
반올림이죠. 반올림을 하면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135.333이니까요. 요건 뒤에는 떼고 135명이면 개헌할 수 있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장기 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자, 이 4.4.5입 개헌으로 이제 개헌안이 통과되니까 굉장히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승만은요, 반공체제, 공산주의에 반한다. 이 체제를 강화하면서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반공을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1956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요. 이제 이때 이승만과 같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분인데요. 조봉암이 30%를 차지합니다. 그 득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조봉암은 이승만보다 젊잖아요. 이름도 알렸고, 그러면 세 번이나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에 조봉암이 있다면 또 나온다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봉암은 59년 7월 사형을 당했는데요. 2011년에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자, 이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죠. 바로 이분이 조봉암 선생님인데요. 예, 이 뒤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진보당에 속하신 분들이고요.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게 무죄 판결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요.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이게 이제 50년대 말이에요. 50년대 말에 이승만 정부는요, 조봉암을 제거하고 또 국가보안법을 또 다시 간첩의 개념을 더 넓게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를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을 했고요. 또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자, 국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허위 사실을 발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을 비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통령 욕하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했고요.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규정돼서 반대가 있었지만 자유당은요,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반공을 내세워서 권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대규모 반공 골기대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지금 이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반공 골기대회예요. 반공. 우리는 반공으로 세계 평화를 쟁취하자,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손목에 여기 팔에 완장을 차고 이렇게 골기대회 대규모 반공 골기대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후 복구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252쪽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경제예요. 경제. 1950년대 경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경제 성장률과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죠. 뭐 증가할 수밖에 없죠. 워낙 전쟁 이후에 낮았으니까요. 완전히 초토화됐었으니까 대부분 빈곤합니다. 여전히. 자, 여기서 이제 50년대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돼요.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주게 되죠. 무상으로, 공짜로. 남아도는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알아둘게요. 50년대에는 300산업이 발달합니다. 세 가지 하얀색 산업인데요. 바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 이렇게 세 가지 흰색 농산물 가공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속재산 처리가 있습니다. 귀속재산이 뭐냐면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얘기해요. 자, 귀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을 민간에 주는데 특정 기업에 몰아줍니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정치와 경제가 유착됐다. 이러면서 특정 기업에 주면서 독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받았던 특정 기업이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50년대 말이 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미국이 무상으로 주던 걸 유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가.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대처를 잘 못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특정 기업에 집중된 소비재 산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당만 볼게요. 제당은 설탕을 이렇게 설탕을 하는 산업이에요. 설탕을 만드는 산업일 건데요. 자, 이 제당 하면은 91.2%를 두 개 기업이 가지고 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일제당이라고 하는데요. 제일제당이 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오늘날에 이제 CJ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 기업이 많은 원조를 받게 되는 거죠. 원조 물자 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됩니다. 또 문제는 여기 보면 58년도의 그래프예요.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부족한데 이만큼이 들어온 거죠. 실제로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곡물 가격도 떨어뜨렸고요. 또 예를 들어 밀가루 같은 게 미국에서 싼 값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상원조라고 하는데 사실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대가, 대충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충자금을 모아요. 모아서 이거를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감독 아래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대충자금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걸 어디다 쓰느냐? 미국산 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유지비 등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돈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후에는 경제적으로 뭐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량과 생필품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폭등하고요. 실업 문제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됐고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합니다. 또 미국 문화가 유입돼서 전통적인 도덕관도 변화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254쪽으로 가서요. 여기는 이제 북한이에요. 북한의 관계, 북한의 6.25 전쟁 이후를 볼 텐데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구축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은요.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헌영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아서 제거했고요. 56년 종파 사건, 8월 종파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이 8월 종파 사건으로 예남파, 소련파 다 숙청하고요.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자, 전후 복구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서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농장, 협동조합이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천리마 운동은 이거는 이제 56년도에 전개되는데 이 중에 정신력, 우리 조가 더 많이 생산한다 이런 거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뭐 지속되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북에서 외면받은 비운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김원봉 선생님은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는 암살 영화에 한 단어가 나와요.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경남 밀양에요. 암살 영화가 나오고 난 뒤로 의열기념관, 김원봉 생가 옆에 의열기념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김원봉은 의열단장이었죠. 의열단을 만들었고요.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 조선의용대도 만들었고요.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부장으로 활동합니다. 사실 너무나 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김원봉의 이름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김원봉은 당시에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대요. 일제강점기 현상금 랭킹 1위입니다. 1위. 일제가 가장 잡고 싶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대단하시죠. 하지만 47년도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요. 친일경찰 노덕술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가지고 김원봉은요. 내가 일본 놈들한테도 수모를 안 당해봤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경찰에게 수갑을 찼다면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모멸감에 시달리다가 48년 4월에 남북협상하러 김구 선생과 김교식 선생님이 38선을 넘어서 평양에 가잖아요. 그때 북한에 올라갔다가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서 고위직에 올랐죠. 하지만 또다시 김일성에게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고생을 하고 독립운동의 정적이 혁혁하게 드러나지만 남북한 양쪽에서 외면당했고요.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운의 독립운동가가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김원봉의 호가 약산이에요. 약산. 그래서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름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